어느 날 채널 구독자님께서 직접 겪은 일이라며 한 통의 제보 메일을 주셨습니다. 만나던 남친으로부터 불법령을 당한 사연이었는데 당시 제보자님은 고3 미성년자 신분이라 결정권이 없어 사건 접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법적으로 성인이 된 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기 전에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10개월, 고소 판결 선고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글로만 적으면 주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판결문도 같이 첨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보라던가 직접 불찰범을 잡은 사연 같은 메일 주시는 분들 종종 계시지만 사진, 동영상 하나 없이 글로만 써서 주시는 메일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든지 허구적인 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제보자님은 본인의 판결문을 직접 첨부해 주셨군요. 이럼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보자님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도 괜찮냐고 했더니 말해 뭐하냐며 당장 만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겪으신 사건을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 제보자님께 사건 전후에 관해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고 답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남친을 언제 만났으며 얼마나 사귀었나요? 알고 지내던 남사친의 소개로 만나 고3 초부터 20살 초반까지 만나다가 사건이 터져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사귀던 중에 제보자님의 몸 사진을 요구하거나 촬영하면 안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제보자님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 졸라대서 지우는 조건으로 딱 한 번 응했는데 그걸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는군요. 삭제하지 않고 가려진 항목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귀는 동안 전남친의 사진첩을 본 적은 없나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친 만나러 와서 불찰하다 걸린 59번 영상 속 녀석 역시 여친이 그 전까지는 사진첩 확인을 안 했다가 저한테 잡힌 다음 그 자리에서 여러 번 가려진 항목에서 엄청나게 많은 불찰물들이 쏟아져서 충격받았었죠. 이처럼 불찰범들에게 가려진 항목은 판도라의 상자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걸리게 된 건가요? 자고 있는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본능적으로 이 새끼 찍으려고 그러나 싶었답니다. 예상치 못하게 Surprise! 한 여친 때문에 화들짝 놀랬고 녀석은 오늘 처음이라며 불찰범들의 전매 특허인 구라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님은 이미 그 무섭다는 여자의 촉이 와버린 상태이고 네 폰 속 판도라의 상자 좀 열자 싶어 폰을 달라고 했죠. 역시나 봉인을 해제하니 없었으면 했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처음 찍으려고 했다던 말도 구라였던 게 들통나버렸습니다. 여친이 자고 있을 때가 불찰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범행했었군요. 충격으로 나가려는 여친을 붙잡고 눈물쇼를 시작합니다. 장담컨대 이 눈물은 미안함에서 나오는 눈물이 절대 아닙니다. 걸렸다, 좆됐다, 경찰서 가나? 성범죄자 되나 싶은 온갖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오는 눈물인 거죠. 남자의 눈물은 여성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여 마음 약해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울면서 붙잡는 녀석을 보고 마음 약해진 제보자님도 휴지통까지 삭제했으니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언제 고소를 하게 됐나요? 미성년자 신분이라 이런 일로 부모님께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게 하는 것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 생각해 신고할 생각을 안 했고 그간 만나면서 행했던 못된 짓들도 눈 감고 넘어가 줬었는데 불찰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결국 전남친이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봐줬던 악행들에 대한 보답이 바람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어 고소를 진행하게 된 거죠.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는 합의를 제시했나요? 제시했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불렀나요? 300? 겨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제보자님이 1,500을 부르니 가해자 측이 처음보다 500을 더 불렀군요. 합의는 변호인이랑 상담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선 적게 불러보고 콜하면 땡큐고 아니면 조금 더 불러볼 요량이었던 거죠. 근데 제보자님 측에서 자신들의 생각보다 세게 불렀고 그렇게는 힘드니 절반을 조금 웃도는 금액을 다시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님은 내 의지는 굳건하고 혹시 네가 나한테 반성문을 쓴다면 금액은 좀 낮춰주마 라고 딜을 제시했지만 가해자 측은 너한테 반성 따위 하고 싶지 않고 800 받으려면 받고 싫은 말아 라며 강경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일 텐데 반성문은 왜 안 된다 했을까요? 가해자는 사선 변호인을 썼고 이것도 변호인이 코치에서 나온 입장일 텐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피해자에게 자필로 쓴 반성문은 재판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판사님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법한데 왜 안 된다고 한 건지 궁금하군요. 제가 변호인이라면 재판 전까지 매일같이 써서 보내라고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암튼 그렇게 한쪽은 1,500 한쪽은 800 갭이 큰 상황에서 재판 기일이 도달했을 때쯤 1,000만 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불발된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면 불리한 정상 중 가장 큰 선고 요소인 합의가 안 된 점이 붙게 되니 똥줄 탔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님은 어떻게 했느냐? 꼭 감방을 안 까고 집유만 받아도 빨간 줄 그어진다는 걸 알아서 그 1,000만 원 개나 주라며 뺀지를 놔버렸습니다. 1,000이면 혹 할 법도 한데 강단 있으시군요. 그리고 TMI라며 알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가려진 항목 안에 벗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유튜브 인방에서 법방 역행하는 이 녀석 사촌 누나의 사진이라고 하는군요. 만약 사촌 누나의 벗은 몸을 찍었다면 아무따 불찰이지만 방송에서 벗은 몸을 캡처한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녀석의 사촌 누나가 이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사촌 동생으로서 이 녀석을 보긴 뻘쭘하겠군요. 이제 제보자님이 주신 판결문을 보러 가봅시다. 말씀드린 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변호인 선임해야 합니다. 내용 보실 분들은 스톱하고 보십시오. 이번엔 유불리 정상인데 이게 끝입니다. 매우 심플한 판사님이시군요.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를 노려 범행한 점. 삭제하기로 한 촬영물을 몰래 보관하고 있던 점. 합의 불발로 인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갓성인이 된 어린 나이인 점. 뭔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딸랑 두 줄이니 심심하군요. 그래서 저 심플한 유불리 정상을 종합해 내린 선고는 1년 6월에 집유 3년 떴습니다. 초범은 어지간해서는 감방 안 보낸다고 말씀드렸었죠? 합의가 됐다면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합의가 안 됐어도 묻지마 성 같은 극악질을 하지 않는 이상 초범을 감방 보내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랑 사회봉사 합쳐서 160시간, 하루 8시간씩이니 총 20일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이면 아마 3월 개강하기 전 방학 기간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군요. 제보자님은 재판 전까지 악몽에 시달리고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건의 일들이 떠오르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고 괴로웠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재판이 다 끝난 지금은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졌고 일상생활함에 있어 지장 없이 살아가고 있으시다는군요. 그나저나 힘들었던 사건을 좋은 소재라고 해주시다니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원래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면 그 뒤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깨끗한 날씨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보자님의 인생에 큰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갔으니 앞으로는 맑고 깨끗한 날씨만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